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늘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광주시가 5.18 헌법 전문 수록 등 할 수 있는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탄핵 전국 속에 열린 강기정 광주시장의 송년 기자회견. 강 시장은 올 한 해는 어제의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한 해였다고 총평했습니다. 80년 5.18의 횃불과 주먹밥은 2024년 응원봉과 선결제로 부활했고 청년들은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가 되어 거리에서 춤추고 노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도하고 무법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대통령에 의해 훼손된 민주주의는 더 단단해져야 한다며 광주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막무가내 계엄을 막을 국회 사전동의제 도입,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입법화하는 일에 광주가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또 광주시가 시민의 뜻을 가지고 요구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되겠습니다. 시정과 관련해서는 광주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범정부 협의체, 민주당 TF 등이 계엄 사태로 모두 중단돼 있고 아직 재개 시기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탄핵이 인용돼 새 정부가 구성되면 그에 맞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사업은 지역 공약으로 해서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공약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정부 구성과 대선의 과정이 있다면 또 가맹 예산으로 출발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17개 시도 지방정부가 확장 재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조속히 추경을 진행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십여정 예산으로 묶여있던 AI 영재고 설계비가 최근 풀렸고 AI 2단계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예산 배정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확보는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가수 이승환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무대에서 했던 정치적 발언이 국민을 분열시켰다며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을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후 광주시장이 광주에서 공연하자고 제안하자 이승환 씨가 흔쾌히 기대한다고 화답하며 광주 콘서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연이 성사된다면 내년 2월에서 3월이 유력해 보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공연을 이틀 앞두고 경북 구미시로부터 장소 대관 취소 통보를 받은 가수 이승환 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윤 대통령을 동조하는 듯한 국민의힘을 저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혹은 우리를 대리하는 사람들에게 총소리를 겨눈 걸 생방송으로 봤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국민의힘 의원 아린님들이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몇 천만의 국민들은 계엄 트라우마가 다 생겼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공연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그렇다면 광주로 초대한다고 제안했고 이승환 씨가 즉각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의 공연을 기대한다고 화답하며 예정에 없던 광주 콘서트 성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3월까지 일주일 단위로 이승환 씨의 콘서트 일정이 확정된 상황. 광주시와 이승환 양측은 공연 일정이 비어있는 내년 2월 초중순 혹은 3월 말 광주 공연을 목표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문화도시 또 민주화의 도시의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정치적 관여, 간섭이 되는 것을 보고 부당하다. 이승환 콘서트가 열리지 못하는 부당함이 있으면 광주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제가 표현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공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은 뒤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의 오랜 수건인 의대 유치를 위해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에 합의한 건 올해 지역의 최대 성과로 꼽힙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전국이 어수선하지만 양 대학의 통합 시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권 국립의대는 올해 정부의 공감대를 동력으로 추진됐습니다. 의대를 놓고 순천대와 목포대가 갈등을 빚었던 것도 잠시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하며 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에 현안 차질이 우려되자 전남도는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민생 자체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부 또 국회 우리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통합 당사자인 순천대와 목포대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학 통합추진위는 장흥에서 만나 교육부에 제출할 신청서를 확정했습니다.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양 대학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통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수, 직원, 학생, 지역사회 주민 등이 전반적으로 통합에 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한 신청서는 오는 31일 교육부에 제출됩니다. 이보다 하루 앞서 목포대가 전남도립대와의 통합 신청서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통합추진위는 교육부가 3개 대학의 통합안을 권고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대통합론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양 대학은 의대 정원과 대학 병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양쪽에다 의대를 병원은 어쨌든 양쪽에다 짓겠다고 이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양쪽 다 의대를 지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순천대와 목포대는 내년 1월 중장기 통합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양 대학은 체계적인 통합 방향과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결정적인 한방 능력을 갖춘 패트릭 위즈덤을 영입하면서 웨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3년 쏠쏠한 활약을 했던 소크라테스를 과감하게 포기한 건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위해선 안정보다 도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내년 시즌 우승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고심 끝에 선택한 웨인 타자는 패트릭 위즈덤. 지난 3시즌 동안 활약을 펼쳤던 소크라테스와 재계약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위즈덤을 선택한 건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위해선 무엇보다 장타력 보강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내년 시즌을 본다고 하면 저희에게는 조금 더 강력한 장거리포형 타자가 필요했고 위즈덤은 메이저리그에서 타율은 낮지만 3시즌 연속 20홈런 이상을 때려내는 등 88개 홈런으로 일발 장타가 주특기인 선수. 올 시즌 리그를 휘어잡은 김도영 선수가 내년 시즌에도 변함없는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최영우와 나성범 등 중심 타자들의 노세화로 결정적인 한 방을 때려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기아는 올 시즌 현란한 스위퍼로 리그를 호령한 제임스 네일과 180만 달러에 재계약했고 아담 올러와 새로 입단 계약을 체결해 팀 내 웨인 원투펀치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시즌에는 생각하시는 만큼의 기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우의 영입으로 뒷문을 확실하게 보강한 상황. 여기에 양현종과 윤영철이 건재하고 이의리가 내년 시즌 중반 복귀가 예상되는 등 국내 선발진이 굳건하고 황동아와 김도현의 성장세가 뚜렷한 만큼 이들 웨인 투수들이 제 역할만 해준다면 우승으로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웨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한 기아 타이거즈는 다음 달 하순에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나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들어보셨나요? 전남 테크노파크가 전남 지역 기업의 수출길을 열어주기 위해 세계 각국에 구축한 연결망인데요. 해외 현지의 특산물 판매점이 문을 여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문을 연 진도푸드 판매점입니다. 울금 등 진도 특산물을 사기 위해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해외 비즈니스 센터와 연계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후보에 제시해 주면서 발전 방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남 테크노파크의 해외 비즈니스 센터는 전국 유일 지자체 주도의 수출 지원 시스템으로 세계 29개국 44개 도시에 설치돼 있습니다. 사무 공간을 갖춘 해외 거주 기업체를 비즈니스 센터로 선정해 전남 지역 우수 중소기업들의 현지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바이어 발굴 등 지역 우수 기업의 해외판로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도에 그렇게 신선한 해산물과 농산물과 이 차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우리 연해주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많은 고객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여 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전남 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조사 등을 거쳐 더욱 많은 지역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기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2차 전지와 우주항공은 올해 투자가 잇따르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반면 그동안 지역경제 주춧돌이었던 석유화학과 정유, 철강 분야는 역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지역 내 산업 기상도를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수산단에 위치한 국내 석유화학 4곳의 메이저사 3분기 영업실적입니다. 3사 모두 적자입니다.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금호석유화학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나 줄었습니다. 불황의 늪이 깊어지자 기업들은 가동 중단과 매각을 선택했습니다. 롯데케미칼 여수 2공장과 LG화학 여수 SM 공장이 멈췄고 다른 공장에서도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이 여파로 올해 산단 지방세 징수액은 반토막이 났고 지역 골목 경제에까지 한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서 20년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 때 그때 한번 500~600억 정도 감소가 됐었습니다. 한 600억 정도. 근데 이번에는 거의 그 수준에 오버되는 2배 정도의 이제 감소액이 된 거죠. 지난해 호황을 누렸던 정유업계도 올해는 정제 마진 하락과 고환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제 유입에 철강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면 위기 속에도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는 이어졌습니다. 2차 전지 소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이 율촌 산단에 들어서면서 그간 수입에 의존해온 수산화 리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원료의 확보부터 소재 및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모든 과정을 그룹 내부에서 완결할 수 있는 광양내 동호안과 세풍산단, 율촌 1산단은 2차 전지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47만 평 규모로 4조 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가 좀 감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또 고운군은 올해 지방권 최초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를 확정지으며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탄핵 전국 속에서 야권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광주와 여수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 시간에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놓고 향후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살펴보는 한편 이 과정에서 야권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토론에는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이 참여하며 광주와 여수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화순 오성초 학생교직원 학부모 일동 200만 원, 주식회사 대명기전 대표이사 박태주 3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